네, 아이유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91. 마이 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주민서대문 듣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법에 대한 얘기예요. 새로 만들어지는 법안. 되게 어려운. 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노력을 해봅시다요. 네. 예. 재건축과 관련된 법안이에요. 넓게 보면 카테고리를 보면. 네, 재건축, 재개발 뭐 관련된 건데 이제 지금 서대문 의뢰 국회의원인 김영우 의원이 이제 발의한 법이에요. 그렇죠. 교육위원회시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국토위를 통해 가지고 법안이 이제 통과되고 뭐 이제 이런 과정인 건데 핵심은 그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이제 조합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면 이제 보통 이제 아파트를 지으니까 네. 아파트를 짓고 나면은 이제 분양을 하고 나면은 조합의 업무는 끝나요. 사실상 끝났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실제 입주하신 분들이 입주자 대표 회의를 만들고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그런데 예. 근데 보면은 이 조합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청산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업무를 이제 청산하기 위한 조합. 그렇지. 근데 보통 보면은 이게 이제 1년 내에 이 업무를 종료시키는 게 이제 기본적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과정에서 늘 소송을 해요. 특히 이제 그 구청 이런 지자체랑 소송을 많이 해요. 지금 우리 또 보면 가재울 사거리 같은데 보면은 관리 안 되는 땅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삼각형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 뚝 튀어나오고 예. 있는 그 예, 땅, 예. 뭐 저 뭐야, 뭐 싶은 그 땅이 있죠. 그게 이제 기부 체납도 아니고 조합 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조합 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거기가 대지냐 혹은 도로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가가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금액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구에 이거를 매입해라고 지금 조합은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대 대지일 때와 도로일 때 매입가가 달라요. 그리고 엄청 차이 나죠. 그렇죠. 네. 대지라고 하면 이게 거의 뭐 30몇 억인가 50억인가 뭐 이렇대요. 근데 도로라고 하면 10몇 억인가 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구청은 이걸 이제 도로다 하니까 이제 청산 조합에서 소송을 이제 조합에서 소송을 건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소송이 그러면 이제 주체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조합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네. 그럼 이제 이 조합을 유지하는 동안에 그러면 네. 돈이 지출되냐 안 되냐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돈이 지출되는 거예요. 인건비는 계속 줘야 되는 거죠. 네. 누군가 어쨌든 이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보면은 뭐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데이터로나 뭐 이렇게 사실로 나온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하는 게 조합분의 집이 있어요. 아파트가. 네. 그래서 이 그 비용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전세를 준다거나 네. 아니면 이거를 나중에 이제 팔아요. 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청산 조합을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도 그러면 돈이 여기서 나야지 그걸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합분의 그 집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론은 조합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 돈을 내는 이제 몇 명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조합원이. 그렇죠. 근데 조합원이 이제 건축주겠죠. 지주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분담금이 또 있는 거잖아요. 아파트 들어올 때. 그렇죠. 근데 이 비용을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아파트 매체를 빼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이제 비용이 네. 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어느 한 군데 정도가 예외적으로 있다면은 모르는데 네. 그게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일비재하다는 얘기가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청산조합이 뭐 한 2년 3년 안에 뭐 이렇게 끝내고 정말 우리 일 다 했음, 뭐 땅도 다 팔았고 뭐 재산도 다 처분했고 해가지고 다 일 끝났어요. 우리는 그만 해산할게요라고 하는 곳이 대다수가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이런 데가 조금인 거고 어떤 무슨 명목으로든 재판을 하고 뭐라고 해서 막 뭐 10년 막 십몇 년 이렇게 끌고 가는 청산조합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청산 조합의 임원들이 받는 돈도 이제 그냥 뭐 단순하게 소소한 뭐 그런 정도 돈이 아니라 활동비 한 돈 100만 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거의 그냥 그 직업에 몇 백만 원 그렇죠. 이런 정도로 이제 받으시니까 이제 이게 문제다. 하는 일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때 되면 한 달에 한 번 와가지고 두 달에 한 번 와가지고 그냥 소송 한 번 걸고 소송은 뭐 사실 변호사가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청산 조합이 이제 유지되는 거고 그 유지를 위해서
사실 사무실도 아직도 운영을 해요. 사무실도 보통 운영을 하죠. 예. 조합 사무실을. 그럼 그 사무실 비용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김영우 의원이 청산조합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이제 보고를 제대로 하게 하고, 그다음 지자체가 이걸 관리를 좀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이성원 청장이 그 이번에 시정 발언 뭐 이걸 할 때 서대문구에 그러니까 임기를 시작할 때쯤에는 서대문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요 구역이 20몇 개였는데 50몇 개로 늘었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50몇 개가 이게 상상을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조합까지 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조합을 만들고 조합이 돼서 뭐 금액을 막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아파트를 올리고 분양도 하고 입주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합을 청산을 해야 되는데 청산조합으로 그다음에 넘어가서 청산조합에서 막 10년 20년 이렇게 끊는 건데 그거 관리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건 사회적인 그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이제 소위 말하는 양성화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쓰는 돈 자체가 사실 소위 말하는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그만큼 더 늘렸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분들이 지금 가구당으로 따지면 뭐 그렇게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아파트 몇 채를 빼놓거나 뭐 그런 이제 비용을 마련했으니까 돈 100만 원씩이라도 뭐 들어갔겠죠. 그렇죠. 네. 네. 이상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꽤 오랫동안 청산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너무 많더라. 그렇네요. 그래서 되게 적절한 법을 제출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 얘기 처음 들었을 때 뭐 아파트 다 지었으면 끝이지 뭐야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산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그런 게 많다고 서대문구에만 해도 뭐 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 아파트 지었지만 청산조합이 그 한번 아파트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그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다 여러분들 분담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파트가 입주하고 등기를 이제 받으면은 자기 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도 입주자 대표회가 있고 그렇죠. 청산조합이라고 하는 또 그렇죠. 조직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가재울 사거리 이런 땅 같은 경우는 입주자 네. 대표자 회의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그러면 그러면 어쨌든 청산조합에서 그걸 정리해 줘야지 이제 그게 딱 끝나는 그렇죠. 건 거죠. 그 땅에 대해서의 소유는 청산조합이 갖고 있다는 건 거죠. 근데 이 30몇 억을 받으면 뭐 소위 말해서 그럼 조합원들한테 분배할 거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배를 해야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좀 그늘진 곳에 대해서 양성화를 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전 좋은 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굉장히 뭐 그런 건 아무도 상상 못했는데 여기서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뭘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군요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야 이거는 어떻게 알게 됐을까? 야 이거 알고는 있죠.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건가요 이걸요? 뭐 저도 뭐 청산조합이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땅에 대한 얘기부터 네. 시작해서 그런 이제 그 실태가 있다는 건 아는데 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에 대한 생각까지 가지 못했던 거죠. 근데 청산조합이 이렇게 오래오래 이렇게 뭘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나요 보통 이렇게 재개발이 됐으면 많은 이제 주민들은 이제 알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그늘이었다고 제가 말을 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지금 뭐 고소는 하셨지만 네. 어쨌든 그러고 운영되고 있는 이제 실태가 있어서 네. 이 해결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 룰 자체가 어떻게 법안이 지금 이제 근데 법안을 제출한 거죠. 네, 이제 그래서 본회의 했고 뭐 통과가 됐나 뭐 이렇게까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뭐 되게 유미한 법인 것 같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약간 드는 생각은 김용우 의원이 교육위가 맞는 건가에 대한 생각이. 교육 관련해서도 또 법을 네. 제출하신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저희가 저번에 한번 그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네. 도시 캠퍼스를 네.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도시 지역 특히 서울 지역에도 네. 신촌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가 이제 학생 창서 초등학교죠, 거기가. 학교 학생 수가 너무 적어지니까 네. 그럼 이 학교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이제 예를 들면 도시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네. 다른 이제 학교의 분교식으로 음. 운영을 한다거나 네. 그러면 이제 행정력은 본교에서 이제 대부분 다 하는 거니까. 그거 괜찮다 그거. 뭐 그런 방식의 그리고 이제 저는 근데 요거까지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긴 한데 네. 거기에다가 집을 짓게 해서 거기에 이제 그 사는 사람들이 뭐 그 학생들을
보내게 하는 뭐 이런 방식도 있어요. 조현 교육감이 그 얘기했던 얘기. 그러니까 조희연 교육감이 주장한 거를 네. 김영우 의원이 법으로 이제 한 거죠. 네. 근데 분교처럼 이용되고 이런 거는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기는 하네요. 왜냐면 거기에 행정력을 다 이렇게 유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빼서 하는 게 양쪽 다 뭐 좋은 것 같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그 교육위원회 간사로서 그런 법도 지금 네. 제출하신 상황인 거죠. 하지만 여전히 저는 뭐 교육위원회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네. 곧 끝날 거니까. 네. 뭐 내년 이제 거의 이제 올해 사실상 이 지금 예산 끝나고 나면 다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총선 전국. 아니, 총선 끝나면 이제 그렇게 이거 총선 전국으로 일단 올해 요게 요 이제 12월 본예산 끝나면 거의 이제 다 이제 끝났다고 그냥, 보는 거죠. 예, 사실상 뭐 임기는 끝났다고 보고 다 이제 총선으로 향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머리 뭐, 복잡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지금 서대문에 갑을 두 군데가 있으니까 네. 그냥 뭐 김영우 의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우상호 의원님이 또 법을 했으면 그 법에 대한 얘기를 한다거나 그렇죠. 혹은 이제 국민의힘에 우리 여기 뭐 출마하겠다는 네. 사람 있으면 그분이 뭐 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네. 그게 없으니까 지금 김영우 의원님 찔려가지고. 법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공정한 척은 해야지. 될수록 공정한 방송을 저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라는 네.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거기까지 얘기했고요. 저 뭐 우리 곧 또 했던 그 어디야? 저기 공공 뭐죠? 공공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네.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너무 오래 걸렸어요. 드디어 제가 진짜로 구원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했던 것 중에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가재울 청소년센터와 네. 공공산후조리원인데 네. 가재울 청소년센터도 저번에 우리 얘기했지만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공산후조리원은 더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다가 그 공공산후조리원 관련돼서 곧 개원한다고 올렸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거의 지금 1년, 2년 뭐 이렇게 1년 반? 이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저한테 문의를 해요. 아니 저 곧 출산할 건데 이거 이용할 수 있냐고. 근데 할 말이 없었죠. 근데 뭐 그러니까 기다렸다 출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참. 기자재 값이 너무 뛰다 보니까 뭐 네. 그런 거긴 한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행정이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만저만해서 좀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은 제 이제 선거 공약이기도 했고 제가 이제 만들기도 했지만은 제가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네. 서대문의 산후조리원 자체가 한 두 군데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특히 남북가자동 쪽에는 네. 인정병원이라고 응암동 쪽에 있거든요. 네. 거기 그 산후조리원이 네. 그쪽을 많이 가세요. 그다음에 또 마포 쪽에 산후조리원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서대문 특히 가재울 지역이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좀 적당한 집들이 있거든요. 있죠. 근데 이제 애를 낳으면 좀 살기 어려운 규모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산후조리원까지 은평에나 마포로 가다 보면은 산후조리원 동기가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이제 적어도 제가 보기엔 한 1, 2년은 커뮤니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애를 어떻게 키우고 막 이런 자기들의 그 노하우들을 서로 이제 공유하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친해지잖아요. 네. 그럼 이제 또 그쪽 가까운 쪽으로 이사를 가고. 또 이사를 가고. 전 정주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맨날 저출생하지만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서대문에는 그럴 산부인과도 좀 적절하게 있지 않고. 그렇죠. 그다음에 산후조리원까지 두 군데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산후조리원도 그냥 우리 이제 민간에 사는 건 좀 비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 생각한 거고 서울에는 송파에 산후조리원 하나 있어요. 공공산후조리원이. 공공산후조리원. 네. 그래서 이제 그 모델을 보고 우리도 만들자 해가지고. 이게 좀 두 번째 서울에서.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고 서대문구가 이런 저출생에 대한 의지가 있다. 그렇죠. 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기도 하죠. 네. 비용이 싸죠? 비용도 그것 가지고 엄청나게 논란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이건 이제 보건소 관리니까 기본 이용료가 2주 동안에 250만 원인데. 네, 250만 원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 박았어요, 그냥. 보통은 네. 뭐 시장가의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올라가게 뭐 가격이 아니, 올라가게 하고 만들었는데. 소위 말해 이제 보건소나 행정에서 적절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데. 하는데 제가 조례 아예 250만 원으로 박은 이유가 네.
그 당시에 그 담당했던 분들이 자 적정가를 그러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했더니 일반 민간 산후조리원에 네. 뭐 몇 프로 해가지고 300만 원 이상을 갖고 왔더라고요. 80% 90%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까지 비싸게 하실 거냐. 제가 아까 말했던 이제 그 인정병원 네. 응암동에 있는 네. 거긴 그럼 얼마냐. 네. 거기 했더니 한 275만 원이니까 이런 거예요. 아 진짜. 근데 우리 거기다 비싸게 공공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원래 그래 놓고 그 우리가 그 또 옵션이랄지 할인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서대문구에 산다거나 뭐 이제 차상위 계층이거나 우선 입소자는 50%고 서대문구 거주 1년 이상자는 20% 감면된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이제 할인을 할 거니까 네. 그 미리 그러면 이제 옛날 그런 거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300만 원 올려놓고 나서는 이제 왜냐면 감면을 감면을 해주자. 약간 그러니까 이런.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니 그러지 말고 우선 기본 공공산후조리원이니까 아까 말했던 민간 산후조리원보다 기본료가 애초에 비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공방을 하다가 너무 거기에 좀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아예 그러면 250만 원으로 나는 쓰겠다 네, 해가지고 250만 원으로 아예 해버리고 할인에 대해서 그러면 할인율을 좀 줄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서대문구 거주하면은 뭐 20%, 네. 그다음에 이제 차상위 뭐 50%. 이게 우선 입소자가 70%고 일반 산모가 30%인데요. 우선 입소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서대문구 주민 중에서입니다.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등이 우선 입소자 70%고 이분들은 50% 감면. 그리고 일반 산모들은 이렇게 뭐 추첨으로 뽑는다고 하는데 30%인데 이분들은 1년 이상 서대문구에 거주하셨으면 20% 감면. 뭐 됐으나 1년 이하로 거주했다. 그러면 그냥 250만 원. 근데 250만 원이면은 굉장히 싼데요? 그 다른 어쨌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가격이 이제 낮는 건 맞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14실인가 있을 거예요. 이 예, 공간이.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14명이 산모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혹은 이제 은평이나 마포에서도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일반 산모들도 있고 아까 말했던 차상위 계층 아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인에 대해서도 적용해 놓은 거고. 근데 그분들은 이제 250만 원 다 내고 오셔야죠. 그렇죠. 이게 할증도 있었는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할증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거고. 다만 저는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을 어쨌든 늦게나마 만들어진 건 되게 좋은데 제가 이제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공공산후조리원이 모자녀 건강센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모자 건강센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조례에는 모자녀 건강센터로 이름을 박았어요. 네. 근데 역시 제가 사라지니 또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모자 네. 세트로. 그 근거법 모자보건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7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아는 보건복지에 계신 국회의원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긴 해요. 모자라고 하면은 자자가 그러니까 좀 아들자이기도 하지만 이제 뭐 자식 할 때 자녀 자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네. 우리는 아들자의 개념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왜 우리의 그 아까 제가 이제 폭력적인 거에 대한 감성도 얘기했지만 성인지 감성으로 보더라도 네. 저는 이름 모자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이 모자보건법이라 하더라도 네. 모자녀 건강센터라고 한다고 해서 법이 너네 어겼으니까 문제다.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안 그러겠죠. 그리고 혹은 그렇더라도 그러면 행정적으로는 모자 건강센터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죠. 이름은 그렇게 붙여이고 이거 그렇게 하고 이름을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그렇죠. 우리는 뭐 전체적 공개적으로는 모자녀 건강센터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또 여전히 모자 건강센터로 돌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무원들이 이런 경직성은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똑같은 얘기 몇 번씩 반복하는 거긴 한데 뭔가 마치 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거를 마치 이게 뭐 룰인 것처럼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 뿐이지 뭐 참고사항 하라는 거지 뭐 그걸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가 아닌데 꼭 이렇게 보면은 마치 뭐 그거를 벗어나서 어긋나면 불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종종 얘기하고. 근데 말해놓고 본인들은 늘 그죠. 그 자기 편의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하고 이 룰의 구분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쨌든 뭐 동네에 이런 거 만들어진 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저는 그리고 우리가 30몇만 명의 이제 우리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14실밖에 없는 것도 사실 좀 부족하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뭐 이거 적자가 얼마나 할 건지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적자는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뭐 굳이 꼭 적자가 난다고까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있을 수 있겠죠. 네. 지금 아니 직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간호사도 8명인 거고 간호조무사가 12명이라서 사람이 20명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적자는 감수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네. 모자 건강센터에 대한 있는 그 네.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적자를 감수하면서라도 공공에서 이런 걸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사실은 뭐 저출산 시대, 저출생 시대, 저출생 이러는데 좀 애도 좀 낳고 좀 이런 고민이 좀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이제 이게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14실이 이제 만주씩이니까. 그러니까 만실 됐을 때 네, 그럼 이제 50 몇 주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2주를 아까 했던 거 하고 이 14 곱하기 하고 하면은 네. 예상 금액은 나와요. 그쵸, 다만 이제 그쵸, 우리가 그쵸. 할인이 얼만큼 될 거냐, 그치. 다 그런 분들만 와갖고 할인 될 거냐, 뭐 그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차액분이 좀 네. 있겠죠. 그러겠네요. 아, 어쨌든 뭐 잘 운영돼서 이렇게 약간 뭐 구청에서는 적자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좀 이렇게 소문이 잘 나서 와 정말 공공이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실 분들은 보건소에 네. 이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위치는 북가자 2동에 지금 이제 거기 그 옛날에 KT 부지가 있거든요. 예, 맞아요. KT 그 근처 골목으로 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할 때 그렇죠. 너무 비싼 땅보다는 그렇죠. 이런 적절한 땅 그리고 이제 좀 조용한 곳 뭐 하다 보니까 좀 그랬던 거라서. 서대문구 보건소 지역 건강과 330-6703으로 전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위치는 거의 우리 서대문 끄트머리긴 한데 그 거의 뭐 은평구하고 딱 몇 미터 걸어서 좀만 더 가면 은평구 네. 곳입니다. 지금 북가자 이동 주민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곳 옆에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이용을 많이 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죠. 네. 자, 어떠셨습니까? 뭘 물어보니 모르겠어요. 날씨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사람들 만날 때도 조금만 조심. 건강 추우니까 진짜 춥더라고요. 네. 술도 조금 먹고 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 12월 첫째 주에 주민서대문 연말 마무리 잘하십시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원이었고요. 자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